자, 항공만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항공사 인터뷰 영어와 토익2로 수업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항공사 인터뷰 영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론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개별 대면 비대면 그 동의서를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코로나 확산 사태가 너무나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주 동안은 먼저 2주 동안은 여러분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다시 우리 학부에서 전체적으로 교수님들과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주나 그 중에 결정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체 공지를 통해서 그렇게 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토익2로 만나게 되는데, 토익2는 그 강의계획서에서 표시했던 것처럼 지난 학기에 1학기 때 썼던 그 플라이업 토익 우리가 분사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44쪽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수업을 했고, 자, 그것에 이어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수업 요령은 전과 동입니다. 전과 동이고, 만일에 여러분과 그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대면 수업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엑서사이즈 문제를 이렇게 꾸준히 풀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44쪽까지 끝났으니까 이번 학기에는 유닛 8 47쪽 명사편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요령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과제물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파일로 정리를 해서 바로 저한테 과제물란에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수업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설명해 가면서 판서를 통해서 직접 예문도 적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훈련을 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이렇게 계속 했으면 실제적으로 대면에서 수업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할 방법도 없고, 또 백석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고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될 때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제 설명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그런 답변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하루빨리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굉장히 고대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첫 주 수업은 47쪽 유닛 8 명사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일컫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품사 하나로서의 명사, 또 여기 지금 1-1에 보는 것처럼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의미적 요소로서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연습했었을 때 N, 대문자 N이라고 그랬죠. 대문자 N, 그 N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P, noun phrase에서 명사 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명사 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명사 구를 얘기하는 거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명사적 역할만 해주면 그것들은 NP라고 하자. 대문자 N으로 표시하자. 그래서 의미요소 N 얘기하는 거고, 이 명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 주어의 자리에 온다. 또 목적어의 자리에 온다.
보호의 자리에 오른다. 여러분들 한번 1학기 때 했던 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주어는 문장의 주체죠. 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그러면 동작이나 상태는 뭐냐? 바로 동사를 얘기하죠. 따라서 주어와 동사는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는 뭐냐? 반드시 이것은 명사적인 요소만 될 수가 있고, 이 목적어란 동작이나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 또는 동작이나 상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물, 이게 바로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의미 요소를 구분하는 그 훈련을 했던 것은, 의미 요소는 곧바로 바로 여기 말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것처럼 문장의 성분과 바로 곧바로 매치업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모조리 n이다. 자, 그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장 구분 훈련이 되게 되는 거고, 목적어란 타동사가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동사를 사이에 두고 n이라는 요소가 나오게 되면 이건 2형식 아니면 3형식이다. 즉 n 앞에 나와 있는 n을 n1, 뒤에 나와 있는 n을 n2 하게 된다면 n1과 n2가 같은 걸 얘기하면 동격의 보어, 따라서 보어 자리, 2형식의 보어 자리에 오는 거고요. n1과 n2가 서로 다르게 되게 되면 이것은 n1은 주어, n2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tickets, 명사입니다. 단안으로 명사죠. 이건 n. 그 다음에 will not be sold. 여기서 우리가 그 동사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동사를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동사를 볼 거냐, 좁은 의미의 동사로 볼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넓은 의미의 동사는 바로 여기 will not be sold 전체가 될 것이고, 이것의 구체적인 동작은 뭐냐면 sold의 원형 sell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우리는 바로 그 좁은 의미의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되기 이전에, 3단 변화나 변형되기 이전에 비한정 동사의 형태, 한정되기 전의 상태의 동사의 형태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동사.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를 빼면 우리는 이것을 조동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will not be 하고 sell, sold, sold니까 sell을 빼면 sold는 ed 형태가 되는 거죠. 과거 형태. 이건 불규칙이니까, 규칙인 경우에는 ed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불규칙이면 이것도 역시 표현상으로는 ed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ill not be pp 형태, 이렇게 되게 되면 will 미래 표시 조동사, not 부정의 부사. 그러니까 be가 나오게 되면 be는 법조동사로서 비동사 플러스 뒤에 pp 형태가 나오게 되면, ed 분사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수동의 형태.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능동의 진행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will not be pp 형태는 미래 수동 형태, 미래 수동, 부정의 수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V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t, 전치사가 나왔죠. 여러분들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의 끝은 명사입니다. 자, 더 관사의 명사, theater 명사. 이렇게 되면 요 at the theater는 바로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거나, 9대1의 개념에 대해서 1학기 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니까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at the theater 전치사로부터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면 A 혹은 AD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N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N 하면 막말로 여러분들한테 그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것이 비 오는 날 먼지나로 받게 되는 경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형용사가 아닐 확률이 9. 그렇죠? 형용사가 아닐 확률이 9. 부사가 아닐 확률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얘는 90%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tickets n v a d 하니까 주어 동사인 형태, 바로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는 1, 2형식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능동태에 3형식 이상 목적어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되지 바로 수동 형태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수동이 정해지게 되면 그 동사를 비동사에다가 ed 형태를 붙여서 전환시키되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뒤에는 명사적인 요소가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것은 4형식의 수동태 전환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티켓츠는 단어로서의 명사가 주어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티켓들은 at the theater 극장에서 판매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니까 위 대명사 and 명사적 요소죠. need 동사죠. 그 다음에 more 형용사입니다. 수량 형용사예요. many의 more information 명사. 그래서 more information 여기까지가 n이 되는데 이것을 봤더니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the 전치사 the 관사 형용사 rival 형용사 companies 어포스트로피 s가 나온 거 보면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소유 형용사 그러라고 그랬죠. 소유 형용사의 끝은 명사 products. 그래서 여기서 rival companies products. 근데 전치사의 끝은 명사 있으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의 의미 요소가 되는데 전치사로부터 시작하면 A or AD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information이죠. information인데 뭐에 대한 information? about the rival companies products에 대한 information이니까 이 about 이하가 information 수식하는 A. 그러면 한정어는 형태가 되니까 한정어는 형태는 의미 요소에서 제거해 버려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 요소 배제. 그러면 we, n, need, v, more information, n. 자, 이랬을 때 n1 we하고 more information n2하고 비교해 봤더니 n1과 n2가 달라요. 그러면 n1 주어 동사 n2 more information은 목적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원 이건 부정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대명사 나중에 대명사 편에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n, of 전치사, the directors 바로 역시 마찬가지 the directors 관사형용사 명사 n of n 꼴 하게 된다면 이것은 n of n 꼴은 이 of 이하의 n은 of 플러스 n의 형태는 원을 수식하는 한정없고 그러니까 얘는 의미 요소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one of the directors가 하나인데 여기서 대표는 n이 되니까 원이 되니까 여기에 전체가 n. 그 다음에 will become 동사가 나왔죠. president 명사예요. 명사인데 뭐가 나왔냐면 of 전치사가 나왔어요. n of n 꼴이 또 나왔죠. president of the company. 그러면 이게 president를 수식해 주는데 of the company가 president를 수식하는 형태. 그러면 of the company는 의미 요소에서는 없애버리고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president가 전체가 man. 따라서 이 문장은 다 배제하면 one will become presid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 v n 이랬을 때 그 원이 그 이사들 중에 한 사람이 president of the company 회사의 대표가 될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걸 얘기를 하니까 n1과 n2는 같은 겨. 이랬을 때 n 동사 다음에 n1과 n2가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 n1과 n2가 같으면 동격의 보호로서 이 형식, n1과 n2가 다르면 이건 n1은 주어, n2는 목적을 해서 3형식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문장까지 일단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